윤석열이는 병역 면제받았어도 군사훈련을 받아봤을까 싶어. 총 쏠 줄 알 수 있어요. 군대를 면제돼도 체육 스포츠인들 만약에 금메달 따가지고 면제돼도 군사훈련 받거든요. 네, 4주간. 네. 근데 진짜 면제된 사람은 정말 안 받나 이게 궁금한 게.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 네, 사고 날까봐. 네. 그냥 부동시로 딴 사람 쏴버릴까봐. 그렇죠. 아니 근데 안 데리고 오는구나. 이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분이 엎드려 쌀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안 엎드려져. 사람 못 쓰겠네. 수류탄 던진다고 앞에다 안 던지고 뒤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윤석열이가 그저 전방 부대를 찾아가고요 하는 말이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그랬어. 그게 속으로 내가 그랬다니까. 사람들은 제가 욕하는 걸 좋아하더만요. 저 미친 새끼가요. 저 짓 하고 있으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속이 벌렁벌렁해.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5.18 났는데요. 정말 그 콩 먹듯이 소리 나는 거 도청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공포스러웠고 군대 가서도 사격 훈련할 때가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사람 죽는 걸 한번 봐봐야 되는데 평화 유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예요. 적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근데 사실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지 않나? 우리나라? 이게 진짜 무능한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적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고도 아니에요. 즉각 응전하고도 아니에요. 와, 그러네. 즉각 보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북한군이 포격을 하고 나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육군이 즉각 응전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약 40명이 살상이 됐어요. 이건 응전의 범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중에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해안 포대를 완전히 싹쓸이가 버린다. 이때부터 보복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것 이상으로 갚기 시작할 때. 근데 대한민국에서 보복을 어떻게 합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도 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F-15 이글 전투기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공대지 무장도 없었어. 그때 당시에. 그냥 그래서 허세 아니었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일선 장교들이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아, 이 새끼 책임을 안 질라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복을 진짜. 하라는 거는 그냥 응전하라 대응하라고 보복하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대라고는 저 입구도 못 들어가 본 자가 센 척은 오지게 하는데 피해는 국민이 보는 그렇죠. 구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그렇지 않아도 북한 선제 타격 이것 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건 뭐냐면 그구들이 보면 저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 사건은 뭐냐면 북한이 조짐만 보이도 쏴버리라요. 근데 그 조짐이 어디까지일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조짐 보였다고 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전범 국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란 말 자체를 쉽게 하더니 지금 저쪽이 도발해 오면 즉각 보복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저 말을 나중에요. 이게 전방에서 어떤 애매한 상황 벌어지잖아요. 전쟁 난다니까. 평화 관리를 할 생각은 없어요. 저 돌대가리는. 아니, 진짜 돌대가리인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선 장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디까지 제 머릿속에서 벌어진 상상 속의 이야기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로 어떤 도발 상황을 가정하고 도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발언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군에서 먼저 조짐이 있을 때 도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선 장교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조짐? 어디까지가 조짐이지? 보고하지 말고 먼저 조치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위축이 돼버립니다. 어디까지가 조짐인가? 상대방이 정말 무슨 조짐이 있을 때 즉각 보고가 돼야 되는데 재벌 총수들하고 술 처마시고 있느라고 지가 연락이 안 돼버려. 상상 속의 이야기, 상상 속에 저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저런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방부대를 갔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 때문에 저지를 하는 거거든. 네. 갔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느라고 우리 장병들 고생이 많다 정도로 끝내야 돼요. 아니 군대 안 가려고 시력이 고무줄처럼 늘어갔다 하는 애가 전방 가가지고 마치 무슨 군대를 좀 아는 것처럼 총소리 한 번 안 들어본 애 아니야.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런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근데 문제는요.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는 그구들 들으라고 바로 보복해 좆바가 선대타게 가는 새끼가 일본한테 독도를 내줘요? 나 이게 미치겠다는 거야. 국방부 교재가요 윤석열이랑 관계없는 것 같죠.
거의 양아치급이에요. 아니 국방부 교재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써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지가 경로할 일이냐고 이게 왜 지가 경로해? 아니 지가 경로할 일인 게 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는 자기랑 또 관련이 있어. 여러분 그 만 5세 입학도 지가 씨부리다가 맞아요. 교육부 장관 잘랐던 사건 그렇죠. 있잖아. 그건 그렇죠.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 보고하지 말고 선제 타격 안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지가 경로한다? 아니 이거는 그 사건도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잘 마음대로 모르시는 해놓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다오이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은 영통 분쟁 진행 중이다. 근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게 일본이 이 독도라고 하는 땅을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이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대응을 잘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국방부 교재에 분쟁 지역이라고 써놔. 거기에 대한 핑계가 더 웃겨요. 주어가 우리가 아니다. 야, 씨발 우리 책에 우리가 말하는데 주어가 우리가 너 일본 놈이지.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 되면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건데 거기 안 가려고 약간 일부러 회피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분쟁 지역이라고 써놔. 그냥 우리 땅이라고 써야 정상적인 거잖아. 아니 독도는 한 번도 분쟁 지역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윤석열한테 뭐 보면 그럴걸요. 분쟁 지역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더 열받는 거는 국방부 그 교재 지도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지도 어디에도 독도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분쟁 지역 무식한 새끼 하나가 책 만들었나 보다가 아니잖아요. 독도를 일부러 제외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국방부에서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실도 이 회의, 이걸 만드는 회의에 참여를 했었고 심지어는 이거 국민 대상으로 안보 교육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우리는 안 했어. 우리라는 말을 안 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얼마나 안일한 태도고 얼마나 이번 정권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거를 국민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한다는 게. 그냥 이 정도면 이 정부를 적으로 봐야 돼서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문제가 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의 정책 방향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도 일본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라고 조심하고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의 보수 정권이 자기 영토를 내주면서 내 땅인 걸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일본이 불편해하니까 지워라고 말하는 정권이 어딨냐고요. 이거는 진짜 탄핵사항이죠. 홍범도 장군 형상 치운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불편해하니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육사의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치울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일본 육사와의 어떤 교환 학생이라던가 작게 말하면 교환 학생이지만 그런 교류를 토대로 앞으로 그들이 볼 교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기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맞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사안이라고. 이거 지금 한일 합병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일 합병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만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고 얘네들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모든 게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 이거를 이런 책을 국민들한테 내놨을 때 국민들이 독도 어디 갔어라는 말을 할 거라는 거. 국민들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됐어. 이거 도대체 어떤 새끼야 책 만들었어. 이 생각을 할 거라는 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지 어르신 내 눈 똑바로 봐봐요. 같은 동포인 북한은 뭔가 도발 조짐만 보이면 바로 보복하라고 하는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다가 사실상 저렇게 상납하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비화가 나오겠지만 저게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정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틀렸습니까? 일찍 어르신 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들도 지지 안 한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신원식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사과를 했냐? 국민한테는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 진짜라 진짜. 이런 정부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열받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책을 만드는 교재를 만드는 감수위원회에 등장하는 인물이야 또.
이종명이 유명한 놈이야 저놈이 그 이명박 때 유죄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저거 댓글 공작하다가 유죄 받은 놈이에요. 국정원 제 3차장이었다고 얘가. 이거 수사한 놈이 또 윤석열이야. 이번에 저 뭐 저 있었잖아 저 오영주 남편 네. 장상명이하고 똑같아 구조가. 윤석열이가 수사해가지고 댓글 공작 관여 혐의 징역 2년 6개월, 댓글 공작으로 국고 손실 혐의 징역 2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사찰 국고 사용 혐의 징역 6개월 받았던 놈이야. 요거를 윤석열이가 사면해 줬는데 얘가 국방부 교재 감수한 그러니까 아니 이번 정권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수사해보면 다 전문가잖아. 내가 저 새끼 수사해봐서 아는데 내가 쟤 전문가야? 쟤 써? 수사해봤는데 너 일 잘하더라. 사면시켜줄 테니까 일해봐. 이거잖아요. 야 너 나랑 일하나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개목걸이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지가 잡아놓은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고 있는데 진짜 악랄하잖아 이거는. 그리고 원래 옛날 만화에 그런 만화가 있어요. 죄수가 검사를 길들이는 법에 대한 만화가 있어요. 거꾸로 죄수가 검사를 길들인 걸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러고도 자기 모자라니까. 네. 모자라니까. 순전히 검사님의 아니죠 변호사님의 주장이었고요.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지나. 아니 방송하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 정권은 하루라도 저 위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엄청 비교되잖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랬다면 난리 나죠. 문재인 조중도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일도 발생하지도 않고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주 그냥 내심의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 국민을 이런 교보제 전문가로 만들어놨을 거야. 아마. 네. 자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자 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김원태님 일찍 20대 남자인데 예비군인데 전쟁 나면 남 뭔 손해인가. 예비군이세요? 네. 나가세요. 동원 예비군이 4년, 나머지 예비군이 4년 돼서 8년인가 할걸요. 지금 바뀌었는지 그래도 모르겠는데. 예비군이 부러워요. 나는 민방위도 끝났다. 나는 이제 가족들이랑 뭐 저 지인들이랑 저 벙커에 숨으면 된다. 예비군 민방은 다 부러워요. 자, 탄핵 마렵다님. 다가올 새날 새해에는 윤석두, 김관방 원하는 교도소에 새살림 차려줍시다. 옆방에는 장모, 건너방에는 처남. 사식으로 일본 가리비 넣어줄게. 우리도 새날도 새해에는 대한독립 만세. 자,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해 진짜. 한일합방 됐잖아 지금. 자,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1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 번만 해. 시간 없으니까. 자, 2부로 가겠습니다.